오늘은 이제 두 번째 도구 조합을 배워봅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잠깐 살펴봐. 도구라고 선생님이 세는 도구라고 해서 알려줬던 게 뭐 있어? NP, R, 수년, NP, R. 그 다음에 얘랑 좀 비슷하게 이제 좀 NPEC 이런 거 배웠죠, 그죠? 요건 이제 세는 도구예요. 여기는 얘는 어떤 의미야? 그렇지. 뽑아서 뭐 하고 싶어? 나열하고 나열, 배열하고 이런 의미. 얘는 그냥 순수하게 뭐 하고 싶어? 나열하고 싶어.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뽑아서 나열할 때는 NPR 썼고요. 그냥 나열만 하고 싶은데 NPEC 썼어요.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제 NCR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여기는 얘가 조합입니다. 조합이 영어로 뭐예요? 컨비네이션 맞아요. 컨비네이션 맞아요. C는 컨비네이션의 약자 C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는요, 그냥 뭐 하는 거냐면 뽑는 거야. 뽑아. 끝. 오케이? 뽑기만 하는 거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뽑는 방법의 수를 NCR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뽑아서 나열하는 거 NPR을 배웠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거 얘를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얘 입장에서 얘를 바라본다면 이런 느낌이겠다. NPR이라고 하는 거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그 R개를 나열하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NPR이라고 하는 건 뭐다? 뽑아서 나열하는 거잖아. 그 얘는 뽑아고 얘는 나열이니까 뽑아서 몇 개를 뽑았어? R개를 뽑았어. 그 R개를 뭐까지 해야 돼? 나열까지 해야 돼. R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NPR은 어떤 의미야? NCR 곱하기 R팩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 저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NCR이라고 하는 거는요. NCR이라고 하는 거는 NPR 해서 보이는 개를 R팩으로 나눠줘 버리면 됩니다.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NCR이라고 합니다. 다시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얘는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만큼이 얘 입장에선 중복일 거예요. 맞아요? 다시 뽑아서 나열하는 수만큼이 얘 입장에서 중복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뽑아서 나열하는 것만큼만 나눠주면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식을 여기 넘긴 거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 다시 여기는 얘는 뭐 한다? 뽑아서 뭐 한다? 나열한다. 얘는 뭐 한다? 뽑기만 한다. 여기는 얘는 뭐 한다? 나열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봐봐. 뽑아서 나열하는 거는 말 그대로 뽑아서 나열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내가 적용할 때는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나열하는 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 얘는 뽑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 적용의 느낌이 훨씬 더 강력한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는 뽑기만 하는 거.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뽑는 도구로서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나열하는 도구로서 쓰이는 거고 얘는 뽑아서 나열입니다. 사실상 여기는 얘가 도구로서의 활용도에서 제일 떨어지는 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확하게 딱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NCR이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서로 다른 몇 개. 얘도 여전히 서로 다른이라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N개 중에서 몇 개를 서로 다른 몇 개를 R개를 뭐하는 뽑는 방법의 수. 여기는 얘를 NCR이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여기는 얘가 정의예요, 정의. 두 번째, 여기는 얘 식을 볼게요. 여기는 식. NCR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라고 했어요? 얘는 R팩 분의 NPR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얘를 계산하게 될 때는요,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쭉쭉쭉 계속 곱해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거를 R팩이니까 r 곱하기 r-1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마지막에 2, 1 이런 식으로 끝나는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 게 NCR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궁금한 게 NC가 아니라 OC2가 궁금했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5 곱하기 4 이렇게 주면 되고 2 곱하기 1 이렇게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0입니다. 이렇게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까지가 P잖아. 그치? OP2였을 거야. 그리고 얘를 2, 1로 나눠주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7C3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거를 몇으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구나. 답은 35가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NCR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게 뭐가 있어?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게 계산식, 그지? 식까지 장난치는 거 있지? 그래서 여기는 얘가 계산식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으니 n팩에 뭐였어? n-r 팩이었죠. 맞아? 근데 거기는 걔를 r팩으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게 여전히 NCR입니다 라고 하는 요 형태도 정확하게 뭐 해나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여기서 이만큼이 뭐예요? 여기서 이만큼이 NPR입니다. 맞아요? 거기에 지금 이런 게 하나 붙었구나.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구성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다시 수학에서는 항상 뭐라고? 방향성이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얘가 된다는 걸 배웠으면 반대로 얘가 된다는 걸 찾아줘야 되는데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가 된다는 걸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얘가 된다는 것도 지금 머릿속에 익히기가 꽤 힘든 상황인데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든.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선생님은 얘가 뭐냐 얘다라는 게 선생님 그냥 눈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얘를 보면 뭐가 떠올라? NCR이 떠올라. 오케이? 얘를 보면 NCR이 떠올라. 근데 여기는 얘를 보면서 얘가 떠오르기도 해야 되고 얘를 보면서 얘가 떠오르기도 해야 되고 이거 두 개가 되는 게 되게 힘들어서 우리 식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우리한테 되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3팩에 2팩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3팩에 2팩 여기가 5팩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얘는 뭘까요? 얘는 5C3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는 요거 있지 요거. 다시 모양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 요거의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의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또 뭔가의 팩토리얼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 두 개를 모했을 때 더했을 때 결과가 얘가 된다. 오케이? 다시 어떤 상황? 네모 더하기 뭐가? 세모가 뭐가 됐다? 별이 됐다. 이런 상황이 됐다면 여기는 얘는 별 C 네모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봐봐 여기는 얘랑 더하면 뭐가 돼요? n이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는 결과가 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아 여기는 얘는 n 별 C 네모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들겠지. 어떤 의문? 그럼 얘를요 2팩에 3팩 분의 5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5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요 5C2잖아요. 5C3이 아니라. 맞아요? 내가 하고 있는 거 맞죠? 요거 이해되나요? 이거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그거 같아요. 나중에 이거 성질로서 선생님 설명해 줄 일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랑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아. 계산기호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 얘를요. 이렇게 해석하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해. 되나요? 여기까지. 다시 봐. 내가 지금 배우고 싶은 조합이라고 하는 도구를 배우고 있어요. 조합이라고 하는 도구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도구들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본다면 NPR 배웠어요. 뽑아서 나열한다는 의미로 이런 도구를 배웠어요. 세는 도구죠. MPEG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나열하겠다. N개를 그냥 쭉 일렬로 나열하겠다라는 의미로 MPEG 배웠어요. NCR 이제 배웠습니다. 마지막 도구 배웠어요. 여기는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뽑기만 해주세요. 뽑는 방법의 수가 됩니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그러면 NPR이라고 하는 뽑아서 나열한다는 의미가 있었으니까 뽑아서 나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얘는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나열하는 것만큼이 중복일 거야. 그 중복을 나눠버리면 얘의 경우의 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그죠?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물론 해석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게도 해석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NCR이라고 하는 도구를 새롭게 배웠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입니다. 얘는 뽑기만 하는 이미지입니다.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이미지야.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NPR을 R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NPR은 누가 봐도 이렇게 생긴 애니까 이렇게 R팩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그냥 문제 풀 때 그냥 순수하게 그냥 내가 얘를 활용할 때 이 방법대로 식을 써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뭔가 증명을 하거나 뭔가 식까지 장난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NPR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니까 거기 알팩이 하나 더 붙어있는 분모에 알팩이 하나 더 붙어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얘의 규칙은 요거 두 개 더해서 뭐가 되면 별이 되면 요거 팩 두 개 더해서 요게 되면은 얘는 별 C 네모가 되거나 별 C 세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일단 조합에서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 여기 정의에 대한 이야기. 조합이 뭐다? 조합이 뭐다?를 조합은 이거다. 그다음 식으로는 이렇게 쓴다. 이건 문제 풀 때 쓰는 거. 이때는 이제 증명할 때 쓰는 거. 오케이? 그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면 되고 이제 우리가 배운 게 3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너희들 확통 가면은 N-R이라는 거랑 NHR이라는 거 해서 중복 조합이랑 중복 순열을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2개를 더 배우게 될 거야. 그 전에 지금 그때는 이제 5개가 되는 거지만 도구가 지금 우리 그 도구 3개만 가지고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니까 지금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이게 도구가 5개 되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할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할 얘기는 성질이야. NCR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가장 대표가 되는 성질 이게 뭐가 있냐면 좀 전에 여기서 말했듯이 얘랑 어때? 같아요. 그죠? 다시 여기서 얘랑 얘 네모여도 되고요. 여기 얘가 뭐여도 돼? 세모여도 돼. 오케이? 그래서 NCR이라는 거랑 이 얘랑 NC N-R이라고 하는 건 항상 같게 됩니다. 오케이? 같게 돼요. 그 이유를 일단 식으로 먼저 좀 보여줄게요. 식으로. 봐봐. 5C3을 계산해봐. 그게 뭐가 돼? 5, 4, 3 이렇게 될 거고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C2를 계산해 볼게요. 여기 얘랑 더해서 5가 되는 형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5, 4, 2, 1이 되겠죠? 그죠? 가만히 보니까 어때? 여기는 얘랑 약분되면 어차피 똑같아지네. 그죠?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7C2로 볼게요. 7C2는요. 7, 6, 2, 1이 됩니다. 그죠? 그럼 7 뭐랑 똑같겠어? 7C 5랑 똑같겠죠? 얘 봐봐. 7, 6, 5, 4, 3까지겠지. 5개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5, 4, 3, 2,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해서 없어지면 똑같은 결과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 항상 계산하면 항상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항상 똑같아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두 개가 뭐해지면 더해져서 뭐가 되면은 n이 됩니다. 오케이? 두 개 더해서 n이 되면은 그 결과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얘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니? 왜 5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랑 5개 중에서 3개 뽑는 경우에서 왜 항상 같을 수밖에 없을까? 그거를 상식적으로도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의 원래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는 그냥 뭐 하는 거냐면 나누는 거야. 나누는. 그러니까 나눈다라고 하니까 조금 나누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얘는 구분한다의 의미를 구분한다의 의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하는 말 잘 들어봐. 여기에 한 반에 지금 5명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연희랑 민지랑 윤지랑 수아랑 원이랑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5명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청소당번 2명을 뽑고 싶었대 만약에. 오케이? 뽑고 싶었대 라고 한다면 그냥 뭐야 그냥 5명 중에 몇 명을 뽑으면 되겠어? 2명을 뽑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2명이 뽑혔나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예 내가 말장난처럼 그냥 이런 상황에 그러면 청소 안 할 3사람 뽑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청소 안 할 3사람 뽑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 사람이랑 요 사람이랑 요 사람이 뽑혔어요 라고 한다면 그럼 자동으로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청소 당번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랑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뽑는다라는 거는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뽑힌 애들과 안 뽑힌 애들로 뭐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구분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몇 개 되는 느낌이야? 2덩어리가 되는 느낌으로 조합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R명을 뽑든지 N-R명을 뽑든지 어차피 그 구분되는 건 딱 2덩어리로 구분되는 거니까 현재 상황 완전히 같은 경우의 수를 가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해해주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성질입니다. 1번 요 성질을 가지고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될 때 요런 애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7C2랑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조합에서만 가지고 있는 되게 유일한, 되게 유용한 그런 성질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일단 요새 해볼게. 이거 먼저 했으니까 NC 영어 한번 해볼게. 이거 얼마? 좋아요. N명 중에서 하나도 안 뽑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뭐 해주세요? 외워주세요. 오케이? 다음, NC1은 얼마일까요? N명 중에서 그냥 한 명을 뽑아주세요. 그냥 이런 의미야. 맞아요? 얼마겠어? N가지겠죠. 5명이 있어요. 5명 중에 한 명 뽑아주세요. 가지수 몇 가지야? 5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NCN은 얼마일까? N명 중에서 N명을 다 뽑아주세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되나요? 요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얘랑 더하면 얼마니까? N이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상식상 이 정도까지만 할까? 이것도 할 필요 없지만 얘도 N입니다. 왜? 얘랑 더하면 얼마니까? N이니까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없겠죠. N명 중에 N-1면 5명 중에 4명을 뽑아주세요. 4명 뽑는 게 편하겠니? 1명 뽑는 게 편하겠니? 1명 뽑는 게 편하겠죠. 그죠? 얘는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NCN? 5명 중에 5명을 다 뽑아주세요. 그러면 5명 다 뽑는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 됐어?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여기는 요 성질을 하나 기억해 둡시다. 자, 봐봐. 윤지가 있는 반에 몇 명 있어요? 25명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윤진의 반이 있어요. 거기에 민지도 있었을 거고, 그지? 그다음에 연희도 있었을 거고, 윤지도 있었을 거고, 25명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근데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뭘 해달라라고 했냐면 청소당번 5명을 뽑겠다라고 한 거예요. 청소당번 5명을 뽑고 싶어.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25명 중에서 5명을 뽑고 싶었다. 이런 입장이었어. 오케이? 근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갑자기 윤지가 교실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갑자기 뛰쳐나가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24명 남았죠.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갈림길에 딱 섰어요. 딱 2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윤지를 좀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다면 윤지한테 걱정이 될 거고 지금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은 그럼 우리 윤지 빼고 24명 중에서 5명 뽑아서 청소합시다. 이럴 수 있고 평소에 윤지를 별로 안 좋아했다면 쟤 뭐야? 쟤 왜 건방지게 왜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쟤는 무조건 청소해. 그러니까 우리는 24명 중에서 몇 명만 4명만 뽑아서 윤지 한 명 포함시켜가지고 청소한번 5명을 만들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다시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어떤 경우들이니? 어차피 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큰 경우 하나를 보고 있는 건데 걔를 크게 2가지로 뭐 한 거예요? 분류한 거예요. 이건 뭐야? 윤지가 포함하지 않는, 윤지 없는 경우. 여기는 얘는 윤지가 포함된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윤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는 이 경우의 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윤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의 수는 이 경우의 수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게 전체 경우일 거야. 그래서 이거 2개 더한 결과가 무조건 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25C5라고 하는 결과는 이 값의 결과는요 24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경우랑 24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를 합쳐주면 무조건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해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런 겁니다. NCR이라는 거는요 N-1C R-1 더하기 N-1C R이 됩니다. 이거 봐봐.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좀 받아들이기 편한데 얘가 갑자기 문자로 바뀌면 여기 얘가 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어. 한번 잘 봐봐. 이 규칙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랑 뭐해요? 같아요 지금. 그지? 요거 2개는 같아요. 앞에가 같아요. 그죠? 앞에가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요 숫자는 여기 있는 얘에다가 플러스 1 한 숫자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숫자랑 여기 있는 요 숫자랑 몇 차이 나요? 1 차이가 났을 때 여기 있는 요 뒤에 숫자는 그 중에서 큰 숫자 갖다 써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지금 숫자가 뭐예요? 같습니다. 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요거보다 하나 더 큰 n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여기 얘랑 몇 차이 납니까? 1 차이 납니다. 그랬을 땐 둘 중에 큰 거 여기다가 갖다 써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요 경우를 두 개로 쪼갤 수도 있어야 되고, 쪼개진 걸 두 개로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산할 때 7C3 이런 걸 봤어. 7C4 이런 걸 봤다? 그럼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지 말고요. 이거 두 개 숫자 같네? 여기는 얘랑 얘랑 어때? 1 차이 나네?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면 8C4가 되는구나. 이렇게 한 방에 해석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래서 조합의 성질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조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만큼 정리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됐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식에 좀 적응을 하자. 식 증명하는 거 너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봐봐. 1번 문제 보니까 지금 2 곱하기 뭐라고 돼 있어? NP2라고 돼 있어요. 그죠? 2 곱하기 NP. 이게 뭐가 되겠어요? NN. N-1 이렇게 될 겁니다. 플러스 4 곱하기 NC4라고 돼 있어요. NC4는 뭘까요? N에 N-1에 N-2에 N-3까지 밑에는 4, 3, 2, 1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얘가 지금 N에 뭐래요? NP3이래. 얘가 되는 걸 지금 증명해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걔는 일단 냅두고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봐봐. 일단 얘랑 얘는 약쪽에서 지워지는 건 빨리빨리 지워버리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식을 정리하는 가장 기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식을 정리하는 가장 이게 증명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강조시키는 거였구나. 그럼 얘가 n에다가 n-1에다가 n-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요거 쓴 거야 지금 요거. F4. 됐나요? 지금 얘가 되는 걸 증명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걸 만족한 자연수의 n값을 구해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이 좀 보다가 이게 분명히 4차고 2차면 이거 뭐야? 정리하면 4차가 되는데 이거 3차잖아. 그치? 될 수가 없는데 왜 이런 문제를 냈지? 했는데 n값을 구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 계산을 할 건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일단은 이런 거 지워버려도 괜찮지. 왜? 다 n 가지고 있으니까. 평소에는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0 되는 거 생각해야 된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0 될 일이 없으니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빠르게 지워버리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럼 보자. 그러면 2 더하기 뭐가 되겠어요? 6분의 n-2에다가 n-3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얘는 뭐가 돼요? n-2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양변에 6 곱해요. 12 더하기 뭐가 돼요?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은 6n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12 넘어가자. 그럼 n제곱에다 마이너스 뭐가 됐어? 11에 플러스 얼마니? 30 이렇게 돼요. 는 0이다. 그럼 누가 봐도 여기는 n 뭐야? 5 또는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됐나요? 5여도 답이고 6이어도 답이겠네요. 그렇지? 여기서 지금 n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니까 다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해주면 되고요. 그럼 2번부터 2번도 지금 증명이 아닙니다. 자 2번 볼게요. 얘는 뭐라고 돼 있냐? 오 뭐야 이게? nc r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얘랑 뭐랑 같대요? 20c r-1이랑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뭐냐면 우리가 NCR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랑 누구랑 얘랑 일단 같으면 되잖아. 그지? 맞아요? 얘랑 같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너무 단순하게 R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R-1입니다. 이렇게 해봤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R제곱 뭐가 돼? 마이너스 R 플러스 2는 0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해보려고 했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그죠? 여기 여기서 판별식을 넣어봤어요. 판별식을 넣어봤더니 1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8이 됩니다. 음수 나와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R값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었구나 라고 빠르게 포기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서
이런 게 하나 있었잖아요. NCR이랑 뭐랑 항상 똑같다. NC N-R과 똑같다. 어떤 규칙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했어. 얘랑 두 개 더하면 뭐가 된다? 두 개 더하면 결과가 n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n 값, nc 얘네들은 조합이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여기는 얘랑 이제 뭐 해볼까? 더 해보자. 이렇게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어? 20이 됐으면 좋겠네. 그지? 이렇게 해놓고서 계산해봤더니 r 제곱 플러스 r에다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거 해당하는 r 값은 뭐가 되겠니? 4 또는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r을 음수는 안 되니까 얘는 자연수 r 값은 4였군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이 자연스럽게 써질 수 있게 머릿속으로 완전히 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당황하지 말고 얘랑은 달라도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조합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3번으로 가볼게. 자, 여기서 증명해달래. 아까 선생님이 요거 아까 설명해 준 적이 있었죠? 그죠? 요거 두 개 더한 결과가 얘가 됩니다. 이걸 이제 증명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는 선생님이 그냥 윤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만 하고 넘어갔었어. 증명을 안 했어. 식으로 되는 거를 지금부터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방향이 두 가지야. 요쪽 방향. 얘로부터 여기는 얘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여기는 요 방향.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하나를 두 개를 쪼개서 증명하는 게 편하겠니?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증명하는 게 편하겠니? 자, 멀쩡한 걸 내가 어떻게 쪼개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두 개를 쪼개서 증명하는 게 편하겠니? 아니면은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쳐가지고 증명하는 게 편하겠니?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증명하는 게 편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부터 쓸 거야? n-1c, r-1 더하기 n-1c, r 먼저 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로부터 계산을 시작할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거였죠. NCR이라는 건 우리가 이런 증명을 할 때 뭘로 해석하기로 했어? 여기가 N, 팩 이렇게 돼 있었고 밑에는 그렇지, R팩. 여기는 N-R팩. 오, 좋아요. 지금은 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억력이 사실상 하루를 가지 못해요. 오케이? 내일 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차피 몇 명 없지만 그래서 다시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계속해서 외우셔야 돼. 알았죠? 봐봐,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 되게 복잡한 스펠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를 처음에 딱 봤어. 그날은 바로 외울 수 있지만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까먹죠. 또 뭐 해 우리는? 다시 외우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조금 더 그걸 가지고 장난을 또 쳐요. 보죠. 여기는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 불러봐. 정말. n-1 팩 좋아요. r-1 팩 좋습니다. n-1 마이너스 r-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n-1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n-r 팩입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다음 마찬가지 윤지가 해볼까요? n-1 팩 좋아요. r 팩 좋습니다. n-1 빼기 n-r 빼기 마이너스 1 n-r 빼기 빼기 1 1 팩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할 거야?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당연히 통분할 거야. 이제 통분할 건데 봐봐. 여기는 얘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고 여기는 얘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얘에 비해서 얘는 좀 뭔가 모자란 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얘에 비해서 얘도 뭔가 모자란 애잖아. 그지? 모자란 애들은 어떻게? 분모 분재 똑같이 곱하면서 채워주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는 얘는 얘에 비해서 뭐가 모자란 거야? 얘랑 얘만 비교해봐. 얘랑 얘랑만 비교해봐. 얘에 비해서 얘는 뭐가 모자라니? 1 다시 4팩이고 5팩이 있어요.
이걸 난 지금 통분하고 싶습니다. 그럼 얘랑 비교해서 통분할 거야. 그럼 분모 문제 똑같이 뭘 곱해줄 거니? 5를 곱해줄 거지. 왜? 얘가 5 곱하기 뭐니까? 4팩이니까. 여기다가 5만 곱해주면 얘가 자연스럽게 뭐가 될 테니까? 5팩이 될 테니까. 맞아요? 다시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만 가지고 난 지금 생각하고 싶어. 요거 두 개 통분하고 싶어. 그러면 왼쪽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겠어? 그렇지. R을 곱해주면 되겠다. 맞아요? 됐습니다. 다음 얘랑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얘랑 비교해 볼게. 이게 그냥 하나라고 생각해. 이게 하나라고 생각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n-r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n-r이란 하나구나. n이랑 빼기 r이구나가 아니야. n-r이란 거 하나야. 그러니까 n-r 빼기 1이잖아. 맞아요? 그럼 얘랑 봤을 때 뭐가 부족해? 누가?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뭐가 부족해?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했더니 여기가 자신 있게 알겠어? 이거 어색한 사람 손 솔직하게 들어봐. 어디가 어색해? 그냥 부족하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말이 좀 어색한가? 얘랑 통분하고 싶어요. 그럼 분모 문제 여기다 뭘 곱해줄 거야? 5팩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5를 곱해주는 거야. 그죠? 왜? 여기다 얘를 5를 곱해야 얘가 뭐가 되니까? 그래야 얘가 뭐가 되니까? 5팩이 되니까. 요건 알겠지? 그지? 그래, 왜 여기 얘가 5야? 얘랑 몇 차이 나요? 1 차이 나요. 그죠? 이거보다 하나만 더 큰 거 하나만 더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바라봐봐. 얘를 바라봤을 때 얘랑 몇 차이 나니? 마이너스 1. 그래 1 차이 나죠? 맞아요? 1 차이 나. 누가 더 커요? n-r이 더 크죠? 그죠? 여기 얘가 하나 더 작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얘랑 통분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기는 얘가 n-r을 분모 문제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어? 이게 제일 힘들다고 했어, 그죠? 여기는 얘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힘든 게 안 해봐서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NPR에서 사실 이 연습을 너희가 충분히 해왔다면은 지금 여기는 얘에 대한 계산이 그렇게 어색하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복습 부족입니다. 그 문제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다고요? 네. 하이메스에 없었어? 근데 그 문제 다 잘 넘어갔는데. 그래? 오케이. 그럼 이제 통분할 수 있겠다. 통분하면 분모가 뭐가 되겠어? 자신 있게 R팩 좋아요. n-R팩 좋습니다. 됐죠? 그럼 분자는 뭐가 되겠어? R n-1팩 플러스 n-R n-1팩이 되겠죠. 됐습니다. 이런 거 계산할 때 이거 다 전개하고 하니 아니면 우리 공통인수를 묶니? 공통인수 묶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만큼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만 뭐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n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R팩 n-R팩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얘가 뭐가 된다? n 곱하기 n-1팩이 된다. 그걸 n팩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되는구나? NCR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더하는 결과가 NCR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뭐 해주면 된다? 계산해 주면 된다. 알았죠? 다시 한번 제가 여기는 이 문제가 어려울 거야. 너희들 많이 어려울 거야. 이거 혼자 풀려고 하면 풀기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있잖아. 정말로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로 그냥 안 해봐서 힘든 것 뿐이에요. 이런 계산을 여태까지 안 해봤거든. 많이 안 해봤거든. 근데 여기는 얘가 되게 편해질 거예요. 하다 보면.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구나를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통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다 계산한다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또 번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얘가 NCR입니다라는 사실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를 이렇게 놓을 줄 알아야 되고 얘를 이렇게 놓을 줄 알아야 되고 이거를 통분할 줄 알아야 되고 통분하고 나서 정리된 결과가 얘가 되는구나.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하나의 과정 자체가 어려워? 쉬워요? 어렵네요. 그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얘가 된다. 이거 어려워? 아니야?
얘가 된다도 안 어려워. 그지? 얘가 되는 거 안 어렵고 얘가 되는 게 안 어렵거든? 그럼 여기서 어려운 게 뭐겠어? 통분 작업이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지?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돼. 더해서 하나로 지금 난 이 두 개를 더해서 하나로 만들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통분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통분을 할 때 여기는 얘랑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분을 할 때 잘 봐봐. A, B, C 분의 1 이렇게 있었고요. 만약에 B, C, D 분의 3 이렇게 있었다면 이거 통분하다 보면 누구나 다 잘한다는 말이야. 여기다 뭐 곱할 거야? D 곱할 거지. 왜? 여기는 있지만 여기는 없잖아. 그치? 여기다 뭐 곱할 거야? A에 이렇게 곱할 거지. 맞아요?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에 없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요거 없다 치고 요것도 없다 치고 요거 두 개를 뭐 하고 싶은데 통분을 하고 싶은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있지만 얘한테는 없는 게 R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가만히 보니까 얘는 있지만 얘한테는 없는 게 n-r이거든. n-r이거든. 그냥 이렇게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이제 분모 쪽 분자 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요거 공통인수 있으니까 묶어가지고 그냥 인수분 해봤더니 얘 더하기 얘가 되면서 얘가 n이 됐고요. n 곱하기 n-r 팩이 n-1 팩이었으니까 얘는 n 팩이 될 거군요. 여기는 얘가 그리고 여기는 얘가 되겠군요. 이렇게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됐나요? 이런 것들만 잘해줄 수 있으면 이쪽 파트에서는 지금 현재는 일단은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이지. 이거는 그냥 됐고요. 요거 한번 증명해봅니다. 17번 문제. 16, 17번 다 풀어보세요. 봅시다. 1번. 얘는 1로 바꿔도 되지. 맞아요? 자, 65잖아. 아, 네. 같죠? 두 개 더해서 뭐가 되면? 6이 돼. 그러니까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 선생님 칠판에 써놓은 걸 머릿속에 다 들고 있어야지 그래야 이제 풀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다 머릿속에 다 들고 있지 않으면 안 풀려요. 어렵습니다. 되게 많이 어려울 거예요. 알았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못 푸는 거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일단 그걸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나서 그걸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게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모르면 찾아봐야지, 모르면 써놓은 걸 찾아봐야지 그런 건 공부가 아니에요. 알았죠? 왜? 시험에서 찾아볼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머릿속에 다 넣어놔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는 얘가 그냥 1이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자연스럽지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자연스럽게 해보자.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요거 두 개가 뭐야? 똑같네? 요거 두 개 몇 차이 나요? 1 차이 나죠? 그러니까 얘는 7C 이거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봤을 거야 아마. 이거 계산해봤을 거야. n에다가 n-1을 하고 막 2 한 다음에 그치? 맞아요? 6 더하기 얘가 뭐가 돼요? 15가 되니? 이렇게 해서 계산해봤을 거야. 방정식 풀었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왜? 그러니까 수학에서 개념을 배우는 이유가 뭐야? 더 계산을 쉽게 하려고 배우는 거잖아, 그지? 그냥 이거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런 것만 할 거면 선생님이 성질 설명을 아예 안 했겠죠? 맞아요? 성질까지 너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하게 풀립니다. 됐나요? 다음 이쪽으로 와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이렇게 계산하고 싶었나 봐. 어떻게 될까요? n 플러스 2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뭐가 돼요? n이 되죠. n에다가 n-1. 이건 뭐 성질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얘를 4, 3, 2, 1 이렇게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11 곱하기 뭐가 됐어? n에다가 n-1에다가 2, 1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울 수 있는 거 빠르게 지워버립니다. 빠르게 지워버립니다. 됐나요? 그럼 남은 걸 이제 보는 거야. 남은 거는 지금 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2죠. n 플러스 2에다가 n 플러스 1이 남았고요. 이런 얘가 넘어가니까 가만 보니까 얘는 10이잖아. 얘 11이죠. 얘가 10이었고 얘가 11이었구나. n 값은 10이었구나. 이 정도로 풀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도 얘들아, 이런 거 보면서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얘랑 지금 곱해달라고 했는데, 그지? 그럼 이거를 딱 보자마자 전개할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에 대한 상황을 좀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전개하는 거 아니야, 알았죠? 그냥 전개하지 마. 여기는 얘를 관찰해봐. 이게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죠.
그러니까 얘를 바라보면서 연속간주 자연수의 곱이다 정도도 같이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할 게 되게 많습니다. 수학은. 맞아요? 여기가 연속간주 자연수의 곱이니까 얘가 12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11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3번 가볼게요. 3번 문제. 얘는 어떤가요? 얘도 지금 뭔가 알고 있는 성질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식 써서 푸는 것 같아. n에다가 n-1이 될 거고요. 더하기 4배에 뭐가 돼요? 4배에 n에다가 n-1에다가 2, 1 될 거고 얘가 60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랑 약분시켰더니 2가 되고요. 여기 얘랑 했더니 얘가 뭐 돼? 3배의 n에 n-1이 될 거고 걔가 얼마래? 60입니다. 그럼 여기 얘가 22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뭘 봐? 연속한 자연수의 곱이구나. 얘는 5 곱하기 4일 테니까 n은 5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찾아줍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흐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여기는 얘. 분명히 선생님이 P 할 때도 마찬가지. P 할 때도 여기는 얘가 모르고 여기는 얘를 알면 이게 몇 개를 해야 될지 아니까 이건 식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얘에 뭐가 있으면 미지수가 있으면은 몇 개를 곱해나가면서 계산할 줄 모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지수가 있으면은 안 돼. 여기는 얘도 이렇게 미지수가 있으면은 이걸 내가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뜻이야. 그럼 뭘 해달라? 성질을 써달라 이런 얘기거나 아니면은 반대쪽 거를 가지고 해결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 가만히 보는 거야. 그럼 잘 봐봐. 10C 뭐래? n 플러스 5라는 애랑 10C 2n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이때 같대요, 그죠?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당연히 뭐겠어?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n 플러스 5라고 하는 게 뭐였으면 좋겠네? 2n 플러스 2였으면 좋겠네. 봤더니 얘가 넘어갑니다. n 될 거기에 넘어갑니다. 3 되겠네요. n은 3이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죠. 그럼 두 번째는 얘랑 같은 것도 물론 되긴 하지만 여기는 얘랑 뭐 했을 때? 다시 뭐라고? 더했을 때 3n 플러스 뭐가 되면서? 7이 되면서 그죠? 여기 얘가 몇 됐으면 좋겠어? 10이 됐으면 좋겠어. n 값은 얼마였구나? 1이어도 괜찮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다음. 그럼 여기는 얘는 아직 아무도 안 풀어본 거야? 여기까지? 요거는 한번 너희가 해봐야 돼. 그렇죠? 지금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자. 여기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얘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 좌변으로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r 팩토리얼 r 곱하기 얘가 뭐가 되겠어?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랑 약분해서 없어지잖아. 그치? r 하나가 날아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이 식이 뭐가 되겠어요?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요.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긴 얘가 n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 잘 봐봐. 이거 몇일까? 응? 이해돼요? 됐어? 이거 몇일까? 알겠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아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봐봐. 여기 얘가 뭐였어? r 곱하기 r 팩토리얼이 있었죠. 그치?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야? 얘가 된 거야. 다른 거 변한 거 있니 없니? 없어요. 그냥 여기는 얘랑 뭐 한 거야? 약분한 거야 그냥. 오케이? 얘랑 약분해서 그냥 결국은 그냥 이렇게 벌어진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너희한테 어려운 거지 현재. 그치? 이런 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 좀 괜찮을 거예요. 좀 괜찮을 겁니다. 다시 봐봐. 이제 여기는 얘를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빼야겠어요, 일단. 이 식에서 뭘 하나를 빼야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뭘 하나 빼고 싶어 나는. 뭘 빼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내가 지금 결론적으로 만들고 싶은 이 식이 내가 만들고 싶은 식이잖아, 얘들아. 맞아요? 이 식을 가지고 뭘 만들고 싶다고? 여기는 얘를 만들고 싶다고. 그럼 여기는 이 식을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변형하면 좋을 것 같아? 얘를 어떻게 변형을 해야 얘가 될까요? 그래. n을 빼는구나 지금 여기서. 그지? n이 하나 튀어나와 있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도 n이 있지 않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n 곱하기 n-r-1 팩토리얼에다가 n-r 팩토리얼에다가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요? n-1 팩토리얼 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식을 변형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봐봐.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고 싶어. 나의 방향성을 알고 있잖아. 그지?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고 싶어. 근데 여기는 n이 튀어나와 있잖아. 그지?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n은 이게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서 n이 있었어? 없었어? 있잖아 여기에. n이 있잖아. 그럼 그 n만 하나 똑 떼버리면 되는 거 아닐까? 그 남은 거 가지고 생각했을 때 그 결과가 얘가 되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닐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는 얘가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여기는 얘가 얘라는 소리인데 얘가 얘라는 소리인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얘가 맞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맞아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었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근데 그 마이너스 1이 사라진 거니까 n-r이 된 거겠죠. 여기는 얘에서 얘를 뺀 결과니까. 그러니까 여기 얘가 이제 뭐라고 써도 되겠어? n 곱하기 n-1c r-1이라고 써도 되겠네. 이렇게 증명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게 라인이 몇 개 되지도 않는단 말이야. 여기는 얘에 대한 계산이 어려워서 이걸 증명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걸 증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되게 어때? 힘들어. 맞지? 이거 더 어려운 것도 우리는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죠? 요거 가지고 이제 헤매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그 식을 너희가 쓰고 싶은 형태로 있잖아. 식이 있어요. 하나의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A라는 형태가 있고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뭐 C라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A에서 뭐 잠깐 뭐 B로 가는 형태를 알고 있고 B에서 C로 가는 형태를 알고 있다면 이런 형태들을 내가 스스로 변형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따라만 하니까 그냥 문제 이렇게 풀라고 했었어 라고 하니까 얘에서 얘만 보면 이 징검다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 징검다리가 전혀 보이지 않아. 왜? 그냥 생각을 안 했거든. 문제 푸는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를 아직 잘 모르겠거든. 근데 그 모르는 이유는 뭐겠어? 그 이유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념 부족이에요. 그냥 선생님이 이런 개념이 있어 라고 써주잖아. 그러면 아 그런 게 있었어 라고 떠올려. 그때 가서 떠올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보이죠. 맞아요? 이게 머릿속에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야지 자연스러운 흐름들이 보이게 된단 말이야. 개념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모두 마찬가지고 식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를 볼 때 뭘 보라고 했어? 어떤 형태로 보라고 했어? 여기 있는 얘를? 다 그냥 쭉 곱하고 있구나. 여기 있는 얘를 지금 이렇게 써놓고서는 그냥 선생님이 문자 n이랑 느낌표 하나로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런 식으로 다 곱해져 있는 형태로 꼭 바라봐 주세요 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n팩은 너희한테 그냥 n팩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서 n을 하나 빼내야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얘 r이 약분돼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안 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 선생님이 하라는 생각들이 있잖아. 그런 생각들이 장착이 돼야지 선생님처럼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장착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본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늘어요, 실력이. 생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재료가 있어야 돼. 그 재료가 뭐예요?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개념 노트를 쓰라고 하는 거야. 개념 노트를 써놓고 그냥 쓰고 보기 좋으라고 쓰라는 거 아니잖아. 그지? 왜 쓰라고 하는 거야? 계속 보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집어넣고 거기 있는 걔를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봐야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보이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게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별게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다. 되게 막 터무니없는 되게 어려운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에 있는 그냥 개념에서 말하고 싶은 그 생각을 내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나서 문제를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자연스러운 생각들을 너희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개념론을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부터 다시 이제 C까지 장난치는 건 끝났어요. 이제부터 도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오케이? 시간이 점점 늦어지네요. 일단 볼게요. 이거 몇 개까지 있어? 몰랐네. 되게 많지. 5개 남았어? 빨리 해. 자 봅시다. 남자 6명이랑 여자 4명이 있대요. 이 중에서 남자 3명 뽑고 싶고 여자 2명 뽑고 싶어.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될까? 6명 중에 남자 6명 중에 몇 명 뽑고 싶었던 거야? 3명 뽑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자 4명 중에서 몇 명 뽑고 싶었어? 2명 뽑고 싶었어. 그래? 이거 뒤에 곱해주면 그냥 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 6 곱하기 5 곱하기 4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2 그 다음에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약분 얼마니? 80 이렇게 어? 아싸 3 120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줘. 다음 이 중에서 6명을 뽑고 싶었대요. 근데 여자 4명이 뭐가 되고 싶었어? 포함이 된 경우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미 뽑아놨다는 소리겠지. 그냥 해석을 하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전체 몇 명이 있었는데 10명이 있었어. 남자가 6명이 있었고요. 남자가 6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가 4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몇 명을 뽑고 싶었대? 6명을 뽑고 싶었대. 근데 6명 중에서 이미 얘네들은 뽑아놨다는 거잖아. 그지? 뽑아놨대. 그러면 몇 자리 남았어? 2자리. 몇 명 중에서 뽑고 싶어? 6명. 6시 2가 답니다. 오케이? 6, 5, 2, 얼마? 15.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쓸 때 선생님 그냥 이거 쓰기 귀찮아서 이거 안 쓰는데 안 쓰면 65, 21분의 65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써주세요. 오케이? 다음. 자, 이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적어도 1명 여자가 포함되는 경우를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 적어도 나오면 선생님 뭐 해라? 전체 분류해라 이런 얘기 있었어. 적어도 나오면 분류해라. 그러니까 4명을 뽑고 싶잖아. 그 4명 중에서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여자가 0명일 수도 있죠. 1명일 수도 있습니다.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4명이 다 여자일 수도 있겠지. 전체 경우는 몇 가지야?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는 거예요.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되고 싶어서 내가 궁금한 경우의 수는 이만큼이겠구나. 그럼 나는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지? 전체 경우에서 여기는 요 경우만 빼버리면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전체에서 뭘 뺄 거예요? 전체에서 여자 0명인 경우를 뺄 거예요. 여자 0명인 경우를 뺄 겁니다. 그럼 전체 경우에서 몇이겠어요? 전체 상황이라는 건 뭐야? 전체 몇 명 중에? 전체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고 싶었는데? 4명을 뽑고 싶었는데. 그치? 근데 여자 1명도 안 뽑고 싶다. 무슨 말이겠어? 남자 중에서만 4명을 뽑겠다. 6명 중에 4명 뽑겠다. 이런 얘기겠냐, 그지? 이거 계산해주면 그대로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다시 얘들아, 여기는 이거 있지. 분류하는 거 있지. 이거는 무조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처음에 분류하고 시작해요. 여기는 얘 자체가 선생님이 그래프 그릴 때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 그래프 언제까지 그려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냥 그려져서 해석이 될 때까지. 여기는 얘도 머릿속으로 해석이 된다고 굳이 이 분류를 내가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얘가 필요한 거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야. 얘가 머릿속으로 생각되는 상관없어요. 쓰는 거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나 상관없어. 하지만 얘가 이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다음, 마지막 4번.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때? 이 중에서 4명을 뽑고 싶었대요. 이 중에서 4명을 뽑고 똑같은 문제인데 적어도 남녀 한 쌍이 포함되는 게. 그러니까 적어도 하면 무조건 뭐 하라고 했어? 여사건 생각하라고 했잖아. 근데 여사건 생각하면 이런 문제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적어도 남녀 한 쌍이 다 포함되고 싶었대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볼 줄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여자가 4명 들어가면 남자가 0명이겠지. 맞죠? 그럼 얘는 결국 이만큼 구해달라는 거였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여기 얘 여자 기준으로 한 거잖아. 남자 기준은 어떻게 되겠어? 4명, 3명, 2명, 1명, 0명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적어도 남자 1명, 여자 1명이니까
이 경우를 구해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미 3번을 풀어놓은 사람으로서, 그지? 3번을 풀어놓은 사람으로서 여기다가 이 경우만 뭐 해주면 되겠어? 한 번 더 빼주면 되겠구나. 그럼 적어도 남녀 한 명씩은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됐나요? 해서 여기다 뭐만 빼주면 되겠어? 여자, 남자 깡명 빼주면 되겠죠. 남자 깡명이라는 건 여자 4명 중에서 4명 다 골라진 경우의 수를 말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4번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 잠깐만.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특정한 거는 뭐라고 했지? 이미 뽑아져 있는 거니까 걔를 뽑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걸 뽑으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미 특정한 건 이미 뽑아져 있는 애야. 뽑아져 있는 애. 그렇죠? 다시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 봐봐. 눈으로 풀어봐도 돼요. 이 문제는. 10명 중에서 5명의 의원을 뽑고 싶은데 특정한 2명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 구해달래. 오케이? 특정한 2명이 포함된대. 그럼 그 2명은 이미 뽑혀 있는 거야. 몇 명 남았어? 8명 남았죠? 8명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3개 뽑으면 되죠? 10C3입니다. 여기 얘는 특정한 2명 뽑지 말아달래요. 몇 명 남았어? 8명 남았죠? 여전히 몇 개 뽑아야 돼? 5개 뽑아야 돼. 오케이? 내가 이거 10C3을 하니? 8C3. 8C3. 얘는 8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니? 오케이. 넘어가자. 다음. 자, 이번에는 뭐 이렇게 돼 있대. 똑같아. 이것도 지금 일렬로 안 친다. 일렬로 나열해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이제부터는 그 3가지 도구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 MPR이랑 MPEG이랑 NCR 이 3가지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해 주려고 합니다. 뭐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MPR이 뭐였어? 이거 지금 뽑아서 뭐 한다? 나열. 뽑나? 그지? MPEG은 뭐야? 그다음 NCR은 뭐야? 요 이미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가볼게요. 자, 일렬로 안 치고 싶어요. 그냥. 그지? 여기 봐봐. 남학생 5명 중에서 3명 뽑을 거고요. 여학생 4명 중에서 여학생 2명 뽑을 거예요. 그죠? 그럼 뽑아. 일단 뽑아. 원래는 그냥 뭐 하는데 그냥 팩토리얼 하면 나열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뽑아야 되지. 일단. 뽑아. 어떻게 해? OP. OC? 3. OP 3을 하면 안 돼. 뽑으면서 나열까지 해버리면 안 돼요. 맞아요? 뽑기만 해야 됩니다. 됐어? 다음. 4C 2 이렇게 하겠죠? 그럼 전체 몇 명 뽑혔어 이제? 몇 명 뽑혔어? 5명 뽑혔잖아. 그 5명을 뭐 할 거야? 1년은 안 치고 싶어요. 나열할 거야. 오케이? 옆에? 어려워요? 할만하니? 뭔지 알겠어? 네. 좀 어려워? 한번은 잘 못할 것 그래요? 그럼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연희는?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것도 괜찮아? 수아는? 괜찮아? 오케이,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냥 얘는 뽑아서 나열할 거야. 뽑아서 나열하고 얘는 나열만 하고 얘는 뽑기만 할 거야. 근데 뽑아서 나열한다는 건 그냥 뽑자마자 바로 나열할 거거든. 근데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5명 중에 3명을 뽑자마자 나열을 해버리면 어디다 나열할 거야? 일단 그냥 나열 일단 쳐봐 그럼. 오케이? 나열 일단 쳐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있지 얘 4명 중에서 2명을 또 뽑아서 나열에다 쳐봐. 근데 걔네들 섞여야 되지 않니? 그치? 그럼 섞는 건 또 어떻게 할 건데? 못하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뽑아놓고 걔네들을 나열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쓰기가 되게 힘들다고 했어. 뽑자마자 바로 나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식은 간단하지만 식은 얘보다 얘가 더 간단하죠. 맞아? 그런데 여기는 얘의 활용도는 되게 많이 떨어진다고 했어. 그래서 너희는 이 뽑는 거랑 나열하는 거를 2개를 나눠서 항상 생각하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뽑는 거랑 나열하는 거. 일단 다 뽑아놓고 한꺼번에 나열하면 됩니다. 이런 이미지로 가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일단 뭐 할까? 뽑을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 5명 중에 몇 명 뽑을 거야? 3명 뽑을 거야. 그 다음에 4명 중에 몇 명 뽑을 거야? 2명 뽑을 거야. 그럼 몇 명 뽑혔어? 5명. 그러니까 50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다음 이제 2번째 문제. 자, 남학생 대표 A와 여학생 대표 B는 반드시 포함하고 싶었대요. 반드시 들어가고 싶었대. 특정한 2명은 무조건 들어가고 싶대. 그러면은 한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되겠어? 2명만 뽑으면 돼. 남자는. 그렇지? 여자는 3명 중에서
한 명만 뽑으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뽑아놨어. 여기까지 뭐 했어? 뽑은 거야. 됐죠? 이제 나열할 차례인데 어떤 조건이 있었어? 일렬로 여기는 이게 서로 이웃하게 일렬로 나열해줬어. 그죠? 그러면 걔네들은 뭐 한다고 했어? 그냥 하나로 보기로 했잖아. 그럼 하나로 보기로 했으니까 얘네들이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이 들어갈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나가 됐고 이제 몇 명 남았어요? 3명이 더 남았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4팩 해주면 되겠구나. 여기는 얘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뽑는 거랑 나열하는 거랑 정확하게 구분해서 너희가 직접 생각하는 대로 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 요거 계산은 너희가 할 수 있죠? 넘어갑니다. 자. 네. 봅시다. 봐봐. 자, 7개의 숫자 0, 1, 2, 3, 4, 5, 6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7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세 자리 자연수, 이거 3개를 뽑아서 만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0의 자리 숫자를 A라고 했고요. A라고 했고요. 두 번째 여기가 B라고 했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C라고 했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 세 자리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있어요? 6가지 있죠. 6가지 있죠. 왜? 0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세 자리 자연수 없어. 여기 들어갈 건 6가지. 그 다음에 5가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여기서도 사실은 여기는 얘를 뭐라고 써도 되냐면 UP2라고 써도 상관없거든? UP라고 써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는 이 도구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 도구라고 하는 거는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지. 얘가 더 편한데 굳이 내가 도구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손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손으로 먹었어. 갑자기 젓가락이 주어져 있었어. 이왕 손 버렸으니까 그냥 다 노가다 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그죠? 꼭 여기는 얘를 얘 아니에요? 라고 물을 필요도 없고요. 얘인데 그러니까 얘로 쓰면 안 되나요? 얘로 쓰면 얘로 쓰고 싶어요. 얘인데 얘로 쓰고 싶어요. 이래서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그냥 답입니다. 얼마예요? 180. 됐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NCR이 있고요. NPR이 있어요. 뭐 NPEG은 이제 뭐 그러니까 얘랑 얘 비교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얘는 그냥 나열하는 거를 들고 쳐. 일단 얘네들의 그 공통점은 뭐야? 차이점?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가 나열한다는 거는 뭐냐면 순서를 뭐 해야 돼? 얘는 내가 순서를 뭐 해야 돼? 정해줘야 돼. 그치? 순서를 정해줄 필요가 있을 때는 뽑아서 나열까지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얘는 지금 나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는 순서가 필요 없다는 거지. 필요 없다. 얘 해석은 순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데요. 놓치지 말라고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나는 뽑기만 하면 됩니다.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뽑기만 하면 됩니다. 순서를 정할 필요 자체가 없으면 그냥 뽑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뽑기만 하면 되고요. 순서가 정할 필요도 없었으면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두 경우 다 뽑기만 하면 되는 거고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는 이런 경우일 때만 뽑아서 나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도 여전히 난 뭐 해야 돼? 지금 3개 뽑아야 돼. 맞아요? 3개 뽑아야 돼. 하나, 둘, 3개 이렇게 뽑아야 돼. 내가 뽑을 수 있는 숫자는 0, 1, 2, 3, 4, 5, 6, 7 이렇게 있어. 6까지 있었어. 이렇게 7개 숫자가 있었어. 그럼 여기서 지금 3개를 뽑을 거야. 그냥 여기는 얘 그 자연수의 개수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어차피 0이 안 되니까 지금은 그죠? 0이 안 되니까 여기는 이게 6가지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1번 풀었고요. 여기는 얘네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나머지 이거 하나 갖다 썼다 치면은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어. 6개 중에서 얘네들의 순서가 필요하거든. 정할 필요가 있거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인 경우랑 4이고 3인 경우가 서로 다르니까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6P, 2가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처럼 얘들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순서의 크기 그러니까 얘네들의 크기 자체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요. 내가 뽑은 게 예를 들어 3이랑 그 다음에 7이랑 6이랑 그 다음에 2가 뽑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알아서 얘가 6이었을 거고 알아서 얘가 B였을 거고 얘가 알아서 C였을 거야. 순서 내가 정해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냥 나는 7개 중에서 3개 뽑기만 하면 그게 이번 문제의 답이 나와. 그래서 또 의문들 그럼 0은 어떻게 해요? 그죠? 제일 앞자리에 0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봐봐. 0이 뽑혔다 쳐보자. 0, 그 다음에 2랑 6이 뽑혔다고 쳐봐. 그럼 A는 무조건 6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얘가 2였고 얘가 0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0이 내가 뽑은 7개 중에 3개를 뽑은 것 중에서 0이 들어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내가 만들고 싶은 자연수 중에서 이런 순서를 가진 그런 자연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다시. 0을 왜 던지는지. 그러니까 0이 왜 되는지가 아니라 0이 돼도 되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게 그 말인가? 얘가 0이 뽑혔다. 그러니까 내가 이 7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물론 0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맞지? 0이 들어갈 수도 있어. 0이 안 들어가도 되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0이 들어간 경우는 이 여기가 0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따로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처럼? 그죠? 그렇게 일단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0이 뽑힌 경우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하나 있겠지 라고 한다면 순서가 어차피 크기의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A가 0이 될 일이 전혀 없다는 소리예요. A가 0이 될 필요가 없어요. A는 제일 큰 거 갖다 쓰면 됩니다. 0은 항상 제일 작은 걸 거 아니야. 그래서 0이 들어온다면 걔는 무조건 C 자리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0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몇 개가 됩니다? 7C 3개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마지막 3번 보세요. 그럼 여기는 얘가 갑자기 또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등호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얘랑 얘 차이는 등호가 있냐 없냐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면 좋겠어. 얘의 의미는 정확하게 뭐랑 똑같습니다. 얘 또는 얘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여태까지 뭘 셌어? 저 2번 문제에서 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센 거잖아. 라고 한다면 내가 궁금한 게 얘였다면 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추가적으로 센 다음에 더해주면 답이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흐름만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경우의 수 이거 되게 어려워요.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그 생각하는 그 방법 자체가 되게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잘 봐두고 그 생각을 지금 나랑 너희랑 그 생각을 일치시켜놔야 된다. 알았지?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어요. 오케이?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 경우를 세봤더니 이 경우가 몇 개였어? 7C 3개였어. 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야? A, B, C 이렇게 된 경우가 몇 개였어? 7C 3개였어. 그리고 여기다 뭐만 더해주면 A, B는 C 이 경우만 더해주면 걔가 얘의 경우에 주겠네. 그거 합쳐놓은 게 뭐겠어? A, B, C겠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됐나요? 그럼 여기 이 경우는 몇 개가 될까? 그냥 생각해보는 거야. 어차피 B랑 C랑 뭐라며 같은 숫자가 될 거라며. 그치? 그럼 요건 이거 필요 없잖아. C는 알아서 정해질 거야. B가 결정되면 C는 알아서 정해질 거란 말이야. 그럼 난 몇 개만 뽑으면 돼요? 2개만 뽑으면 돼요. 오케이?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얘도 0이 포함돼도 어차피 이쪽에 올 거니까. 그치? 이쪽에 0이 올 일이 없으니까. 그치? 여기다가 뭐만? 7C 2만 더해서 계산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군요. 그리고 요걸 또 각각 계산하는 게 아니라 7, 7 똑같고 2, 3, 1 차이 나네요.
그러면은 83으로 한 번에 계산해버리면 끝나겠네. 됐습니다? 여기 맞죠? 됐나요? 예.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 2개만 하자.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받을게요. 그렇죠? 그리고 숙제 세우고 가서 한꺼번에 받을 테니까 오늘은 진도 조금만 더 나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순열이 어려워요? 조합이 어려워요? 좋아요. 둘 다 어려워요? 조합에서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그러니까 순열이랑 조합에서 너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사실 그 요인들이 자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많이 어렵죠. 좀 생각이 잘 안 돼요. 좀 자연스럽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연습해. 복습. 개념 먼저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연습. 한번 볼게요. 문제 재밌네요.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개수가 궁금해. 지금 여기 몇 개의 점이 찍혀 있어? 여기 12개의 점이 찍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선분의 개수가 궁금하대. 라고 한다면 요런 선분도 있을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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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일일이 다 세라는 얘기겠니? 그건 아니겠죠. 그죠? 선분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그럼 난 뭐 하면 되겠어? 12개 중에서 점 2개만 딱 골라. 점 2개 고르면 알아서 선분이 하나 생길 거야. 그지? 얘가 1번 답입니다. 요거 이해돼요?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어. 다시. 그냥 선물 만들 때 점 2개 필요하니까. 음. 고르라는.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매칭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와서 다시 하는 거야. 원래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매칭을 이제 적용시킬 만한 문제가 없어서 매칭 얘기 지금 안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야. 봐봐. 10사람이 있어. 10사람이 있어. 10사람이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악수를 한 번씩 했대. 오케이? 그랬을 때 그 악수의 횟수가 궁금합니다. 총 악수를 몇 번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악수를 몇 번 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악수의 횟수니까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랑도 했고요. C라는 사람이랑도 했고 D라는 사람이랑 또 이걸 다 일일이 다 세야 돼. 그치? 이걸 일일이 다 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전부 다, 이 10사람이니까 이걸 전부 다 세려면 되게 많겠지. 많이 복잡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해석을 내가 이렇게 한번 좀 바꿔볼게요. 이 매칭이라고 하는 거는 도구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도구를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걸 매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현재 도구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악수를 해? 악수를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해? 2명이 필요하겠지? 2명이 필요할 거야. 2명이 있으면 2명이 골라진다면 악수 몇 번 하겠어? 한 번 할 거야. 2명이 골라진다면 악수를 한 번 할 거야. 그럼 나는 2명을 고르는 방법의 수가 결국은 악수를 하는 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2명만 골라버리면 그만큼 악수가 나오겠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이렇게 여기는 얘는 이제 내가 노가다한 거 아니잖아. 그치? 노가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수를 하는 횟수를 뭘로? 2명을 고르는 횟수로 바꿔버리는 거야. 2명을 고르면 악수가 한 번 나올 테니까. 2명을 골랐어. 그 경우 하나가 악수 한 번. 그치? 그 경우의 수 하나마다 악수 한 번 1대1로 완벽하게 뭐가 되겠어? 대응이 될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될 거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걔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매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선생님이 만든 용어니까 이거 어디서 쓰면 안 되는 거야. 알죠? 매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도구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도구를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는 이거를 내가 맨날 이거 도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도구를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자 이렇게 말하기 좀 귀찮아서 만든 용어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매칭이라고 합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약속을 해봅시다. 됐나요? 그럼 다시 이 문제를 바라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야? 선분의 개수가 궁금해. 근데 선분은 어떻게 하면 나와요? 점 2개가 있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선분 하나를 만들려면은 점 2개를 한 번만 고르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성분의 개수는 결국 몇 개 중에서 12개 중에서 몇 개를 점 2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랑 이 성분의 개수는 완벽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겠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개수라고 했어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개수. 그럼 성분이랑 직선이랑 뭐가 달라요? 성분은 뭐야? 이게 성분이죠. 만약에 이게 성분이면 이걸 포함하는 직선은 이게 직선입니다. 그죠? 직선은 끝도 없이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차이가 있는 건 몇 개로 세라고 했어? 다르게 세라. 2개로 세라고 했고 차이가 없는 건 몇 개로 세라? 하나로 세라라고 했어.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요 점이랑 요 점을 이어서 만든 이 직선이랑 요 점이랑 요 점을 만들어서 이은 이 직선은 서로 차이가 있니 없니? 차이가 없지. 그럼 걔는 뭐야? 중복이야. 그치? 그러니까 성분 기준이라면 분명히 이 성분이랑 이 성분은 뭐하거든? 다르거든. 이 성분이랑 이 성분은 분명히 다르니까 다르게 세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 12C2로 세면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직선의 개수가 궁금하대.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골라진 거는 다 한 직선을 의미하고 있을 테니까 걔네들 다 중복일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복을 이제부터 뭐 하면 되겠어? 빼버리면 되겠네. 그 중복이 어떻게 생길까? 그러니까 CBC2를 가지고 생각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중복들을 다 빼버릴 거야. 중복이 되는 것들을 전부 다 빼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중복 어떻게 생길까요? 얘랑 연결한 거나 얘랑 연결한 거나 얘랑 연결한 거나 얘랑 연결한 거 다 중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것만큼 3개를 고르는 것만큼은 다 중복일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빼버리면 이 직선 하나가 사라지겠지. 그죠? 이걸 다 빼버리면 이 직선이 그냥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남겨놓고 빼야겠다. 맞아요? 이 중에서 하나 정도는 남겨놔야지. 그지? 하나 남겨놓고 빼야지 이 직선이 하나 살아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겠어? 거의 3가지 있겠네.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지. 맞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3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것만큼 2개를 고르는 것만큼은 다 같은 걸 겁니다. 그치? 얘도 하나를 남겨놓고 빼줍시다. 됐어? 이런 게 몇 개 있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겠네. 됐습니다? 세 개가 한 줄에 있는 거. 요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됐습니다. 이게 답이야. 됐나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성분은 쉽지, 성분은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게 뭐였어? 처음에 너희가 셀 때 경우의 수는 뭐라고 했어? 세는 거다. 근데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는 거다. 그치? 중복 없이 세야 되니까 중복된 것들을 다 빼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다르게 셀지 하나로 셀지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치? 여기 얘는 이 직선은 얘나 다 똑같은 직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직선들 다 차이가 없는 거니까 하나로 세기 위해서 중복된 걸 다 빼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느낌을 찾아가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 3번 가볼게요. 3번. 자, 이거는 뭐 하고 싶어? 삼각형 만들고 싶어. 그치? 삼각형 만들려면 전 몇 개 고르면 되겠니? 3개 고르면 되겠지. 3개를 골랐어요. 3개 골라서 그럼 삼각형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12C 3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중복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저건 삼각형이 안 되지.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 저 경우의 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4개 중에 몇 개 골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죠? 잘못 썼다. 아까 여기 3이라고 썼는데 선생님 이거 2였죠?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직선이 하나 나오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다시 이제 이쪽으로 얘가 다시 3이 되는 거예요. 4개 중에 3개 골라서 그렇지.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이게 삼각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4개 중에 3개 고르는 만큼의 경우의 수만큼은 다 필요 없는 경우의 수들이잖아. 그래서 걔네들 다 빼줘야겠지.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 3개 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 없는 거야? 3개 중에 3개 고르는 거. 그지? 3개 중에 3개 다 고르는 거. 이건 지금 삼각형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고른 게 몇 개 있다? 8개 있다. 좀 전에 했잖아. 여기서는 지금 중복돼. 이게 막 하나 남겨놓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다 빼버리면 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심란하죠? 잠깐만. 이건 안 할 거야. 이건 안 할 거니까 요거 하나 풀어보세요. 요거 풀어보세요. 보자. 어떻게 했어요? 전체 몇 개? 전체 몇 개 있어? 점이. 10개. 점이 10개니? 네. 7. 뭐 10개예요. 15개 아니야? 네? 10개. 10개야? 10개네. 맞아요. 10개. 10개 중에 몇 개? 3개. 근데 여기서 중복이 발생하죠. 네.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이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면, 그죠? 그럼 얘는 중복이 아니라 필요 없는 걸 세버린 거죠. 이런 게 몇 개 있어? 5개. 이게 답이야, 그냥. 네. 이게 쉬워요, 생각보다. 이게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는 쉬워요. 근데 처음에만 어려울 겁니다. 알았죠? 처음에 되게 많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런 건 진짜 많이 어려울 거야. 마지막 이 문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볼록 삼각형. 볼록 삼각형 하면은, 그러니까 삼각형은 얘들아, 삼각형은 각이 몇 개? 10개. 한 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있잖아, 삼각형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삼각형이. 오케이? 아니, 각이 10개라면, 알았지? 근데 셀 필요 없어, 알았죠? 각이 10개. 이런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오목 삼각형이에요, 오목 삼각형. 오케이? 볼록 삼각형은 다 뭐야? 하나 이렇게 되는 이게 다 이게 볼록한 거 요렇게 10개가 돼 있는 얘를 그냥 볼록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볼록 삼각형을 그린다라고 하면 너희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원을 먼저 그려요. 이렇게. 원을 이렇게 먼저 그려. 오케이? 그리고 거기다 점을 몇 개 찍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대충 찍어요. 그다음 걔네들을 뭘로? 직선을 다 연결시키면 그냥 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편해요. 아까 선생님이 그려봤잖아, 그지? 이렇게 그리면 요새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야?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삼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주는 거는 우리가 언제? 중학교 때 공식으로 외운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니 공식으로 외운 바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2분의 n에 n 빼기 1. n 빼기 2. 왜 3? 얘랑 얘 주변에 있는 거. 이렇게 됐었거든. 이게 공식이었어. 그죠? 다시 한번 이게 공식이 뭐야? 약점. 까먹으면 못 써. 알았죠? 이제부터 여기는 이 공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알았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 대각선 개수가 궁금하잖아. 대각선은 뭐예요? 이렇게 이어지면 하나의 대각선이지. 그러니까 난 뭘 할 거야? n개 중에 몇 개를? 2개를 고를 거야. 그럼 10개. 이 공식 만들고 싶으니까 n각형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다 대각선 되니? 안 되죠. 안 되죠. 왜? 이렇게 골라지면 이건 대각선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치? 그게 결국 모서리의 개수만큼이 뭐에 의해서 빠져야 되겠다. 모서리 개수 몇 개 있어? n개 있어. 됐나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n-1 이렇게 되겠죠? 얘는 2분의 2n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네. 그럼 n을 묶어. 그러면 n-1 빼기 2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저 공식에서.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는 여기다 이제 10을 집어넣어주면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요건 이제 공식처럼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를 푸는 사람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숙제를 안 해봐도 됩니다. 다음? 숙제.
이거를 풀 수 있으면 이거를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풀 수 있는 창의력이라면은 뭘 해도 될 겁니다. 숙제를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경우의 수 거의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서. 쉽게 말하면 하산해도 됩니다. 자 보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한번 봅시다. 오케이? 자 봐. 자 일단 이게 10개 뭐가 있겠어? 꼭지점이 있었을 거야. 그지? 10개 꼭지 대충 할게요. 그냥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일단 대각선이 몇 개 있겠니 얘들아? 35개. 오 35개 있죠. 그죠? 35개 있습니다. 그 35개 중에서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지. 근데 이런 거는 뭐 해달라는 거야? 카운트 해달라는 거야. 근데 봐봐 대각선 교점 중에서 이 대각선이랑 이 대각선의 교점이 얘죠? 그죠? 이런 거는 뭐 해달라? 빼달라. 이런 거고요. 최대값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얘들아? 겹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 각이 하나 여기 더 있어가지고 요렇게 돼버리면은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지금 교점이 겹쳐버리죠? 근데 얘가 좀 각이 좀 삐뚤어져가지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왔다면 교점이 더 생길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단 하나도 겹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전부 다 뭐 할 수 없어. 노가다 할 수 없어. 셀 수 없어요. 그죠? 진짜 셀 수 없어. 너무 많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죠? 도구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도구를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는 걸 뭐라고 했어? 두 글자로? 매칭이라고 이제 매칭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매칭 작업의 결과를 미리 선생님이 써줄게요. 잘 봐봐. 매칭 작업의 결과는 뭐가 될 것 같아? 14. 어떻게 알았지? 그죠? 10시 4가 될 것 같아. 왜 그럼 10시 4가 될까요? 이거에 대한 생각이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한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일단은 이 봐봐. 35개의 대각선을 가지고 그 중에 2개를 고르면 이거랑 고르면 교점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되니? 근데 그러면 이렇게 골라놨을 때 이 상황은 다 나중에 빼줘야겠지. 됐어? 근데 몇 개를 어떻게 빼야 될지 알겠어?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이 35개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접근해볼게. 10개에 뭐가 있었어? 꼭지점이 있었지. 그 중에 4개의 점을 골라봐. 오케이? 그러면 4개의 점을 크로스해서 연결한 대각선 2개를 내가 떠올릴 수 있고요. 이렇게 크로스해서 연결한 2개의 직선에 무조건 교점이 몇 개 생길 겁니다. 하나 생길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생기군요. 그치? 그러니까 점을 4개 선택하면은 두 대각선의 교점이 딱 하나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가 점을 4개 고를 때마다 모든 대각선들의 교점이 하나씩만 딱 나올 운명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4개를 골라버리면 10개 중에서 4개를 골라버리면 그 경우마다 대각선들의 교점이 나올 거고 겹치지 않는다고 했으니 거기는 걔가 그냥 그대로 답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각선 기준으로 하는 그럼 이런 건 안 돼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나오잖아. 교점이 안 나오잖아. 사실 이렇게 이 방법으로 매칭을 한 게 아니라 H감초 매칭을 어떻게 한 거예요? 크로스 되게 교점이 하나 생겨. 4개의 점을 그으면 무조건 이런 상황 딱 하나 만들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각선들의 교점이 됩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죠. 되나요? 이런 식의 매칭도 해줄 수 있습니다. 매칭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되게 대단해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너희가 스스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겠니? 없어요. 나도 못합니다. 나도 이거 뭐 한 거야? 모방한 거야. 오케이? 누군가가 미리 해놨어. 되게 위대한 수학자들이 다 미리 해놨어요. 그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매칭 작업한 거 있잖아. 매칭 작업해놓은 이런 하나하나의 형태를 너희가 머릿속으로 다 기억해놓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쪽 파트가 되게 지저분해요. 오케이? 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파트를 잘하려면은 이 매칭에 대한 생각을 너희가 처음에 다 뭘로 시작해? 모방으로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모든 창의력의 기본은 뭐라고 했어? 모방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오케이? 이걸 내가 여러 개 해놓지나 그럼 이제는 내가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들어서 쓰는 수준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칭 하나만 더 보여주고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예를 들어 봐봐.
7이라는 수가 있었어. 너무 크니까 10 정도로만 할게요. 그 요 숫자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돼 있었어. 그걸 만족하는 A, B, C, D 순서상 여기서 A, B, C, D는 전부 다 자연수라고 가정합시다. 자연수 A, B, C, D 순서상에 뭘 구해주세요? 개수를 구해주세요. 선생님이 순서상의 개수는 뭐라고 했어요? 노가다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노가다가 맞습니다. 너희 지금 확통 가면 이제 중복 조합이라는 걸 가지고 풀 수 있어. 그냥 도구를 줘. 이런 걸 풀 수 있는 도구를 주거든. 근데 현재는 우리가 이런 도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는 NPR, NCR, MPEG 이거 세 개밖에 없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러면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노가다 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요. 선생님이 이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 10이라고 하는 걸 있잖아. 상황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거야. 1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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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면 10개죠. 됐습니다. 그렇게 10개가 있어. 1이 10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그 안에 사이사이에 요 더하기라는 기호가 몇 개 있나요 얘들아? 9개. 9개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 형태를 보니까 여기 몇 개 있어? 3개. 3개 있잖아. 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얘를 선택할래요? 얘를 선택할래요? 얘를 선택할래요? 3개를 선택해봤다 면 얘를 기준으로 선택한 걸 기준으로 아 얘는 3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이군요 라고 하나의 요 순서상을 완성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애를 기준으로 여기는 얘 1 몇 개 있어? 3개 있어. 1 몇 개 있어? 1개 있어. 1 3개 있어. 1 3개 있어. 이렇게 내가 요 순서상 하나를 완성할 수 있겠죠? 무조건. 됐나요? 그러니까 요걸 완성하는 이 순서상을 하나 완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 건 뭐라는 거야 결국은 9개의 더하기 중에서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답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9C3이 답이 됩니다. 이게 매칭의 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주어진 현재의 상황 자체를 내가 해석하기 편한 형태로 내가 재해석을 하는 거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내가 1을 10개 더한 거로 내가 재해석을 한 거고요. 더하기가 몇 개 있는데 3개 있는데 나는 9개의 더하기가 있다고 해석을 한 거고 그래서 9개의 더하기 중에서 3개를 고르면 그죠? 그럼 이런 형태가 딱 하나만 나올 거고 그게 전체 경우를 다 하나씩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매칭 작업을 해서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풉니다. 이런 게 매칭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념을 다 배운 상황에서 얘들아 개념을 다 배운 상황에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파트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 매칭을 익히는 겁니다. 하나씩 문제를 풀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은 매칭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그걸 풀 수 있다 없다로 결정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기본은 기본기는 확실하게 다져놓고 가자. MPR이 뭔지 의미랑 식 정확하게 그 다음에 MPEG이 뭔지 의미랑 식 MPEG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활용들 있지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계산하는 방법들까지 정확하게 익혀놓고요. NCR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익혀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요 2번 같은 이런 문제 있잖아. 이런 문제는 내가 매칭을 모르면 절대 풀 수 없겠구나. 그 매칭을 익히는 문제 풀고 얘를 이런 방법으로 풀었네. 그럼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석하면 편했었어. 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되게 여기는 지저분한 단어입니다. 원래부터. 됐어? 이런 작업을 너희들 확통할 때 한 번 더 하게 될 거고요. 그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이런 작업을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을 확실하게 쌓아놓고 갔으면 좋겠네요. 수업은 여기까지.